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내가 가진 돈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걸까? 그냥 자식에게 줄까 아니면 계속 아껴야 할까? 혹은 나를 위해 써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정답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쥐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혹시 이 돈이 줄어들면 어쩌지? 너무 아끼다가 못 쓰고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럴 때 필요한 건 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면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돈이 진짜 내 삶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돈이란 결국 의미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방향을 따라 돈도 움직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원하는 걸 위해 쓰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식들 위해 평생 돈을 모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바로 재산을 나눠주셨는데요. 오히려 가족들과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돈을 자식에게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사랑이었나? 아니면 그냥 부모로서의 의무였던 걸까?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돈을 왜 가지고 있나? 나는 지금 이 돈을 왜 쓰는 걸까?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모으는가? 이 질문이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2.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집착하면 돈이 떠납니다. 돈을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돈은 도망갑니다. 돈을 쥐고만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혹시 잃어버릴까? 누가 가져가면 어쩌지? 줄어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돈은 그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써야 힘이 생깁니다. 필요한 곳에 편하게 쓰세요. 남는 건 흘려보내세요. 그렇게 쓰다 보면 돈이 내 곁에 더 오래 머물러줍니다. 이번 주 나에게 꼭 필요한 곳에 기쁜 마음으로 돈을 써보세요. 돈이 내 삶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되새기면서요. 3. 절제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돈을 모으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뭘까요? 바로 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덜 쓰는 게 가장 빠른 재테크입니다. 저도 예전에 욕심내서 비싼 물건 샀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 필요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현명한 재테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겁니다. 돈이 많이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돈이 모이는 절제의 경제학입니다. 이번 달부터 꼭 필요 없는 소비 한 가지만 줄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통장에 돈이 남습니다. 4. 돈은 흘러야 합니다. 멈춰있는 돈은 힘을 잃어요. 돈도 물과 같습니다. 한 곳에 계속 쌓아두면 썩어요. 힘을 잃습니다. 돈을 어디에 흘려야 할까요? 가족과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건강을 위해 운동할 때, 좋은 책을 살 때, 누군가를 돕는데 조금 흘려보낼 때, 이렇게 돈을 써야 그 돈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데려옵니다. 기부나 나눔은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사서 직원이나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부터, 그게 바로 돈의 순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데도 조금 흘려보내면 좋습니다. 작은 기부라도 해보세요. 그게 결국 돌아옵니다. 돈을 흘려보내면 그 돈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데리고 와요. 5. 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 걱정 많으시죠? 그런데 돈에 대한 불안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돈을 지나치게 쫓는 건 사실은 내 안에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돈에 대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돈이 나를 끌고 다니게 두지 마세요. 돈의 주인은 나입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6. 돈은 결국 시간입니다. 사실 돈은 내가 바친 시간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한 시간, 노력했던 시간, 그게 돈으로 바뀐 거죠. 은퇴 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우리는 돈보다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돈을 너무 아끼다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돈도 적당히 쓰고 시간도 잘 써야 진짜 품격 있는 노후가 됩니다. 7. 돈은 결국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내가 원하는 삶을 준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 내 건강,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여행. 이런 것들이 결국 돈의 진짜 쓰임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세요. 돈을 움켜쥐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편안하게 두세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고 나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경제 생활입니다. 8.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딱딱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첫째, 돈의 목적을 적어보세요. 나는 왜 돈을 모으는가, 어디에 쓰고 싶은가? 종이에 적어보세요. 둘째, 이번 달 소비 중 꼭 필요 없는 것 하나만 줄여보세요. 괜히 남 따라 쓰는 소비, 이번 달부터 딱 하나만 줄여보세요. 셋째,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돈을 써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좋고 좋은 책 한 권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위해 돈을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돈과의 관계를 바꾸면 내 인생이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돈이 아니라 나의 품격과 행복을 위해 내 삶을 위한 도구로서의 돈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품격 100세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